예, 시장을 이겨라도 역시 오늘 긴급 진단으로 어제 급락 상황을 좀 곰씹어 보면서 방향성들도 8월 전략 세우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어제 우리 시장이 너무 좀 충격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반등이 좀 양상이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죠. 어떻게 어제 하락, 오늘의 반등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일단은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이동성 확대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도 이제 저점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정책 자체도 좀 완화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데, 이에 반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반등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디커플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펀더멘털이 약하다라는 부분에서 또 정책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아래 깔려 있는 가운데 지금 최근에 악재로 손꼽아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한일 무역 전쟁, 그리고 어제 얘기가 나왔던 트럼프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 제외, 그리고 MSCI 리밸런싱까지 전부 다 악재의 주요 타겟은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악화가 된다면 한국부터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또 자금 유입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과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PBR이 0.87배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도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경제 수준이 그 정도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점진적인 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의 반등이 이제 어제 하락폭을 상당 부분 커버하지 못하면 또 좀, 예, 물론 이제 밸류로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좀 밀려서 뭐 2000선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아침에 있었어요. 그 부분은. 네, 일단은 2000선에 대한 위협이 네. 좀 있는 상황은 맞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무역 분쟁 이슈가 뉴스 플로어가 조금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센티먼트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부터는 좀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를 가능성, 떨어질 조정 가능성 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단과 상단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 잡아보면 위아래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 저희는 미중 무역 분쟁이랑 만약에 일본 수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된다라고 본다면은 2008년 금융위기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서 1980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수준 정도만 유지된다라고 보더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더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2150까지도 상단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궁금한 점이었는데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몇 개 그 이야기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MSCI 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알고 있는 얘기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제 올해 3번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2번째거든요. 지난번에도 많이 충격은 받은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침에 출연자는 시장 상황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 매도 자금 규모는 한 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5조 큰데요? 네, 실질적으로 5월 달에도 매도 금액은 5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순 매도 금액이 7천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자금 이탈이 컸던 이유가 신흥국에서 자금이 좀 이탈되면서 한국이 좀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신흥국 자금 이탈이 크면 클수록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영향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 8월 같은 경우는 수출 비수기이고요. 실적도 안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는 항상 좋았던 적이 없고 외국인들이 여름에 이렇게 막 들어왔던 적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도 외국인 자금이 뭔가 급격하게 유입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8월 월보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대형주를 비중 확대하자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일단 지금 8월이
위기이긴 하지만 9월, 10월, 11월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는 더 악화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이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신흥국의 자금이 유입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저환율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로 ECB, 페드, 한국은행, 호주, 터키까지 모든 신흥국들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저환율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까지는 아직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긴 좀 이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SCI 리밸런싱 얘기했고요. 그 밖에도 FOMC, 일본과의 무역 이 분쟁, 실적 얘기 이런 개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략을 나중에 시간이 달리면 안 되니까요. 일단 전략부터 지금 상황에서 이제 8월을 맞은 시장에서의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네.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형주를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부분이고, 대형주. 예. 네, 그 이유는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됐을 때는 한국 경기나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보다는 보통 미국 IT 섹터와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IT 섹터가 연동이 돼서 뭐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반도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올랐을 때 보통 연관성이 많은 한국 반도체 수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보통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형주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올랐을 때 좀 오히려 소외감이 있을 수 있죠. 수익을 네. 못 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라는 거고요. 또 타이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감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타이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마이크론이나 도시바 같은 경우에도 감산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 측 부분이 줄어들어서 디램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쪽은 지금부터라도 좀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산화라는 키워드인데요.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가 사실 8월달에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반도체 소재 업종에 대해서 국산화를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국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 뭐 솔브레인이나 뭐 이노x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은 저희는 뭐 ENF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네. 대형주 그리고 배당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한온시스템, 삼성 SDI, 솔브레인, 카카오네이버, SK텔레콤, 네. 신세계, KCI 이렇게 좀 유망주로 뽑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형주와 국산화 두 가지 키워드 8월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